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글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는 의자를 가지고 와줘. 뿌리 뽑아서 버릴 거야. 이런 문형이 있습니다. 감정이든 물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진시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글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기에는 의자를 가지고 와줘. 내 마음 속에 있는 너에 대한 미움, 이런 걸 뿌리 뽑아서 버릴 거야. 이런 문형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추상적인 감정, 동물, 물체, 사람, 모든 것을 잡아서 어떻게 옮길 때 혹은 어떻게 할 때, 이럴 때 쓰는 문형이죠. 이럴 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봐. 용법을 시청해 보시죠. 한문 설명 드려볼게요. 글자를 알아야지 그것이 마음에 이르죠. 먼저 오늘 배울 바를 적어 보겠습니다. BA고요. 성조는 삼성. 옆에 보시면요,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것은 막대기 혹은 무언가를 손으로 잡는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그림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앞니빨 크게 드러낸 뱀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입을 벌리고 있는 위협하는 뱀 그림입니다. 합치면요, 뱀을 내 손으로 잡는다는 거죠. 꼬리 잡으면 안 되죠. 뱀을 머리로 확 잡습니다. 잡아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요, 잡을 잡답니다. 한국어에는 파악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 파악의 파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사용할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쓰임새가 너무 좋아요.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부탁한다. 일본어로는 도모도조. 자, 징입니다. 성조하고 병음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병음은 QING고요. 성조는 삼성, 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 보시면요, 그 왼쪽에 그 영어로 I 같은 글자 보이시죠? 요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하다라는 글자를 필기체로 흘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다입니다. 어떤 한문을 보시든 옆에 변이 여기 있으면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오른쪽에는 푸를 청입니다. 푸를 청,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푸르다라는 뜻은요, 깨끗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을 깨끗하게, 정중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대상, 이어지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부탁하겠습니다, 미안한데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자 설명 잘 보셨나요? 그러면 쓰임새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번에 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주다. 그러면 너 나한테 핸드폰 좀 주어 라고 예문을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게이 워 핸드폰. 게이 워 핸드폰. 그런데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중국어는 시간과 동작의 순서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너 잡아요. 뭘요? 핸드폰을. 그리고 잡은 핸드폰을 주죠.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부탁한다라는 징을 붙여줍니다. 징, 니. 부탁한다, 너에게. 봐, 잡죠. 뭘? 핸드폰. 중국어로 手机라고 합니다. 핸드폰, 给我. 징니 바 핸드폰 给我. 어떠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람, 주어라는 얘기죠. 이어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잡히는 것이 나오겠죠. 잡히는 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사람, 동물 뭐든지 다 됩니다. 그리고 동작,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심화 설명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발을 써야 되냐?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 나에게 커피를 줘서 마시게 해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칭니 너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게이 주는 거죠. 누구한테? 我. 뭘 줍니까? 카페 주릅니다. 그러면 마시다 하는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줄 겁니까? 맨 마지막에 두면 징니 게이워 카페 허 그러면 카페가 허죠. 커피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바를 한번 써볼까요? 징니 바 잡습니다. 뭘 잡죠? 카페 커피를 잡습니다. 把咖啡给我喝 바를 쓰니까 我 다음에 喝가 나오죠. 내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请你把咖啡给我喝 결론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잡아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할 때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그냥 바를 써서 먼저 목적으로 잡아채서 이야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의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말이 술술 나옵니다. 정말 좋은 단어죠. 이어서 쓰임새를 연습해 보시죠. 방법은 종종과 같습니다. 소리 내서 따라 해야 된다는 것. 안 하기 없기. 가시죠. 나에게 커피를 줘서 맛있게 해줘 입니다. 请你把咖啡给我喝请你把咖啡给我喝请你把咖啡给我喝 두 번째입니다. 핸드폰 좀 줘서 나 좀 보게 해줘 라는 문맥이에요. 갑니다. 请你把手机给我看请你把手机给我看请你把手机给我看 잘하셨나요? 도전 중국어. 오늘은 바 이 단어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려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보이는 문장에서 바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 위치를 맞춰보시는 겁니다. 1번 맞추셨나요? 이어서 2번 이어서 3번 네, 답을 보시겠습니다. 잘 맞추셨죠? 보시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어순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 싫어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 하지만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나는 마셔 커피. 그런데 바를 사용하니까 어순이 한국어처럼 되네요. 신기합니다. 마지막 정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든 물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 다음에 바를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잡다. 그리고 잡히는 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동작을 그리고 결과를 얘기하면 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바가 잡는다라고 제가 해설을 했다고 해서 이 문장에서 바가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는 동사가 아닙니다. 바는 목적어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독특한 글자예요. 한국어에는 없죠. 이걸 중국어로 개사라고 합니다. 물론 개사라고 해서 개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전 이만 퇴골 짜이찐.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잘 부탁드립니다. 짜이찐.